고객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는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고객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들을 시술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피 문신을 8년 동안 진행하면서 저에게 시술을 받고 불만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는 단 한 곳도 없고요. 이 커리어는 한국에서 제가 유일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두피 문신은 테드형입니다. 제가 두피 문신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두피 문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도 했고 업체도 몇 군데 없었는데 지금은 두피 문신 업체가 정말 많아지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졌죠. 그러다 보니 시술을 받으시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업체처럼 보이고 또 어떤 곳에서 시술을 받아야 성공적으로 잘 받으실 수 있을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두피 문신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두피 문신 상담 시에 업체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술의 성공 여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게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헤어라인 시술했을 때 헤어라인 높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헤어라인 두피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헤어라인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헤어라인 부분은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르고 이마 높이도 다르다 보니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헤어라인 시술을 통해서 얼굴 크기를 줄일 수 있냐, 그리고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이마가 살짝 넓은 편이었는데 난 더 어려 보이고 싶어 하면서 라인을 확 내려버리면 시술이 끝났을 때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방향이나 전체 숱과 맞지 않거나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이마보다 너무 낮게 내려서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라인을 너무 낮게 내려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부분보다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내 실제 모발이 자라나는 위치, 이 2가지를 잘 맞춰보시고 디자인을 잡고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라인을 내린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 보이거나 어려 보이지는 않고,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발의 특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서 디자인을 잡고 시술하는 게 추후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알아서 다 해줄 정도의 실력이 되면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 경력이 짧거나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라도 상담 시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 회차입니다. 저희 SMP 시술 같은 경우는 작업 회차가 많다고 해서 케어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두피 문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피 문신을 시술할 때 사용하는 카본이라는 잉크는 색이 겹쳐지고 겹쳐질수록 색의 주입량이 많아질수록 파래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술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서 모발색인 검정색이 되는 게 아니라 색감이 파래지면서 퍼짐과 번짐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하는 거는 좋은 시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술 회차 간격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곳도 있는데, 두피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줘서 색을 입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피부의 데미지가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복이 덜 된 상태로 다시 시술하게 되면 색이 제대로 발색되지 않고 시술의 결과물 자체가 좋지 않게 될 위험이 있고요. 그렇기에 작업 회차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과 기간을 짧게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작용의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완성도를 위해서 급하게 끝내려고 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시술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공들여서 제대로 해두면 두피 문신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회차를 무리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두피의 피부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두피 상태가 지금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점입니다. 탈모가 진행 중일 때는 두피 자체가 민감해져 있기도 하고 지루성 두피염이나 다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두피 문신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두피가 건조한 편인지 아니면 기름기가 많은 편인지에 따라서 시술 후에 색이 올라오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건조한 두피라면 각질 때문에 잉크 자체가 잘 안 먹거나 갈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기름기가 많은 두피라면 잉크가 번지듯이 퍼질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 전에 고객님의 두피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시술이 진행이 안 될 정도다라고 느껴지면 저희는 먼저
피부과부터 보내거든요. 두피의 상태를 먼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술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 흰색 도화지에 점을 찍는 것과 울퉁불퉁하고 구겨진 종이 위에 점을 찍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흰색 하얀 도화지에 하는 게 훨씬 결과물이 잘 나오겠죠. 이거는 부작용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커버를 하고 시술을 하는 거랑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시술하는 거랑 당연히 시술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비용의 돈을 지불하고 시술 받았는데 차이가 나는 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에는 해당 업체에서 내 두피 상태를 꼼꼼히 잘 체크해 주는 곳인지 무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붉게 달아오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트러블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하지 않는지,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는 곳이 가장 중요하고요. 고객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는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색이 안 맞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기거나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고객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곳도 많습니다. 시술자의 입장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아무리 고객이 때를 쓰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성공적인 두피 문신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시에 체크해야 될 부분 3가지는, 첫 번째는 앞머리 헤어라인을 어디까지 잡을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의 기준으로 이마 라인을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탈모의 느낌이 지워진다든지 명확하게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 회차는 몇 회에 걸쳐서 며칠 간격으로 받을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내 두피 상태가 두피 문신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좀 귀찮아 보이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 나중에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들을 시술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피 문신을 8년 동안 진행하면서 저에게 시술을 받고 불만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는 단 한 곳도 없고요. 이 커리어는 한국에서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두피 문신을 고민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꼭 기억하셔서 후회 없는 시술을 받으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상담 문의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피 문신은 테드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